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오늘도 아무 말 대잔치 한번 해보려고 마이크를 켜봤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생각은, 별건 아니고요. 우리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자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켜봤습니다. 이게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민도란 얘기를 많이 보셨을라나? 사실 현실에서 민도란 얘기 잘 안 하긴 하죠. 보통 이제 사실 민도라는 말을 많이 쓰이는 경우가 거의 일본인들의 막 이렇게 깨끗한 거리, 뭐 질서 정연한 모습,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뭐 조선인은 민도가 낫다, 뭐 이런 경우로 사실 그 용례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 민도라는 말 자체가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거기 단어 자체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암암리에 또 각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각각의 국가들마다 이 민도가 다르다는 인식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시민의식이라는 말이든 민도라는 말이든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마다 이게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사실 누구나 아마 조금씩은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그 민도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식, 보통 그 민도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게 일본 시민 의식을 좀 떠받들기 위해서 한국의 시민 의식을 좀 폄하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단어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민도라는 말 많이 쓰긴 해요.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 어쨌든 그런 그 민도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한국인이 뭐 중국인보단 낫지 않나? 아니면 저희 동남아,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 좀 왔다 갔다 왕래하신 분들한테서는 그래도 한국인이 좀 더 거리가 더 깨끗하고 시민의식이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뭐 더 나아가서 우리 남미 쪽, 뭐 멕시코나 콜롬비아, 뭐 브라질, 뭐 이쪽 거기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치안 상황 같은 거를 사실 다 웬만하면 알고 계시죠? 남미 쪽 치안 안 좋다는 거. 그런데 생각하시면은 한국인들이 혹시 그 시민의식도 낮고, 낮다는 게 이제 지읒받침이 아니라 시읒받침 더 좋고, 말 그대로 민도도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아마 암암리에 누군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들 마음속에는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제 추측이 아니라 아마 사실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사람 개개인 한 명 한 명만 떼놓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한국인 한 명과 중국인 한 명, 일본인 한 명을 딱 이렇게 세 명이 딱 이렇게 어디 한 장소에 같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덕적인 사람이고, 또는 되게 굉장히 조금 이성적인 사람이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판단할 때 국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또는 유럽, 이제 사실 뭐 유럽도 우리가 막연하게 선진국이라고 약간 조금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이런 서양인들은 막연하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굉장히 좀 선하고 착할 것이고, 이런 남미 쪽 히스패닉이나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 또는 중국인들이 이거 중국인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빨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싫어할 뿐이에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좀 우리나라보다 좀 경제 수준이 낮고 좀 치안도 안 좋은 그런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보다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좀 낫다라는 그런 우월 의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이게 인간이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떠나서 그냥 이 개개인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인간 개개인 개인.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는 그 사람들이 결코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거나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단지 그냥 그 시스템이나 어떤 법적 제도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국을 싫어하긴 하지만,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힘들게 했잖아요. 북한이랑 더불어가지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중국을 싫어하는 거지, 중국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겁내 열등하네, 뭐 짱 이런 얘기, 이런 거 뭐 재미로 어쩌다가 한 번씩은 하지만 막 결코 중국인 개인 한 명이 한 명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전혀 한국인보다 뭐 열등하다거나 뭐 전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제가 오늘 한 얘기 가지고서 저 새끼 좌파네, 공산주의 민주당 빨갱이네,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좌좀이네 뭐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좀 접어두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접 국가니까 좀 민감하니까 좀 동남아 쪽으로 좀 옮겨볼까요? 그 필리핀이나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놀러 가잖아요. 뭐 저는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놀러 가본 적이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좀 먼저 사전으로 좀 진압을 하자면, 그 당사자성이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이제 갑자기 좀 곁다리로 빠져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겪어본 거 아니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지 전 되묻고 싶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스포츠 선수도 아닌데 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수들 욕하고 팀 욕하고 막 감독 욕하고 그럽니까? 특히 요즘 그 축협 정몽규 욕 겁나 하잖아요. 뭐 정몽규 욕할 거면 뭐 축구협회 직원이라도 직원으로서 하루라도 근무를 해봐야 정몽규 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뭐 정치 해본 적 없으면 대통령 욕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놀러 가본 적 없으면, 가본 적 없으면 얘기하지 말라는 말은 조금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다시 필리핀, 베트남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나라를 가면은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갔다 온 사람들이나 거기에서 이제 일반인들 살아가는 풍경도 보면서 굉장히 게으르다. 맨날 이렇게 낮에 퍼질러서 막 길바닥이고 집이고 막 안 가리고 막 자고 있는 사람들 많고, 일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맨날 술 먹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인다. 정말 낙후된 동네이고 낙후된 국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물론 뭐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에도 이제 구한말, 뭐 대한제국시대, 이제 일제에서 이제 병합이 되네 마네 하던 그 과도기 역사의 시절에는, 그때는 이제 외국 선교사들도 그때는 조선이었지. 조선에 많이 왔었는데, 그때 풍경이 딱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 숭례문 앞에 이런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길거리에 똥이 그렇게 막 개똥인지 왜 인분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거 굉장히 많고, 막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있었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뭐 조선인은 굉장히 미개하고, 뭐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뛰어나서 지금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개개인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작게는 가정이고 크게는 국가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이 지금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이 정말 천혜의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란 나라가 있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솔직히 많이 계시거든요.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도. 미국은 무한 자원 맵에서 시작한 거 아니냐, 쇼미더머니 치트 혼자 쓴 거 아니냐라고 막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소비에트 연방도 미국 못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토는 훨씬 컸고, 근데 당시에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도 그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었기 때문에 부동항 다 갖고 있었고, 지중해 바로 접하는 그런 영토까지 있었고, 경도도 넓고 위도도 넓기 때문에 많은 기후대가 걸쳐져 있었고, 뭐 다들 아시잖아요. 천연자원, 뭐 석유, 가스 이런 것도 훨씬 풍부했었고, 못지 않았어요. 소비에트 연방도. 그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천혜의 자원과 풍부한 그 식량을 바탕으로 미국과 본격 체제 경쟁을 하기 전까지, 냉전이 도입되기 막 시작할 그 무렵까지만 해도 소련 사람들 겁나 잘 살았어요. 막 기본 막 나라에서 막 뿌려주는 옷, 음식, 막 각종 막 이렇게 물자들 뭐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붕괴했죠. 소련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 쇼미더머니 무한맵에서 시작했다고. 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자원이 그렇게 꿀리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뭐 라오스든, 라오스는 조금 예외다. 라오스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뭐 연안 바다가 없으니까. 뭐 인도네시아나 뭐 많죠. 뭐 태국도 있고. 사실 태국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도 약간 정치적 한계 때문에 지금 이게 성장이 더디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인간 개개인에 대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그리고 어디 나라 국가라서 되게 미개하고 어디 나라 국가라서 굉장히 시민의식이 잘 발달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 그냥 본연 자체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냥 짐승이에요. 우리가 동물원에서 맹수가 하나 탈출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을 물어 죽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뭐 가정할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럼 그 맹수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합니까? 안 하죠. 짐승이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죽였다고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교육을 받았을 거라는 당연한 그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조금 그 우리보다 약간 경제적 형편이 안 좋거나 치안이 안 좋은 국가의 그런 시민의식을 거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우리랑 같은 교육 수준을 받았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랄하거나 공중 도덕 의식이 없거나 이렇게 게으르거나 막 이렇게 막 한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이라고. 만약에 우리나라만큼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이 전적으로 요거는 국가 지도자의 역량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런 사립 교육 재단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근데 그런 사립 재단, 그런 사교육이 일어서려면은 필연적으로 공교육이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이런 사립 재단, 사학교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 도로나 전기, 이런 우리가 인프라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 경제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모든 게 시장 경제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이 군대, 경찰, 소방, 의료, 뭐 도로, 뭐 항만, 공항, 교육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거창하게 막 이 정부 얘기까지 나아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좀 정치 얘기를 좀 하는 걸, 뭐 정치나 이런 사회 전반적인 얘기 이런 거를 제 개인 얘기를 잘 안 하고, 왜냐면 뭐 전 제 채널 이름이 노친구잖아요. 친구가 없어요. 제 일상 얘기, 할 얘기, 뭐 제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얘기 해봐야 나 오늘 집에서 뭐 해 먹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회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가만히 놓고 봤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 되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는 네 인생에 똑바로 살지 왜 이렇게 정치 얘기나 이런 사회에 관심이 많느냐. 그러면서 이제 네 인생 네가 잘 사는 건 너의 몫이자 너의 책임이지, 이 정치가 해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거든요. 뭐 저한테 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가끔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 정치 얘기로 불이 붙었을 때 갑자기 딱 양비론, 막 어느 한쪽을 까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양쪽 다 그런 양쪽 다 까면서, 또는 그런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다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정치 얘기를 하면 다 병신이다. 응? 그냥 네 인생이나 잘 챙겨라 라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간혹, 아니 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물론 저는 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건 다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건 좌파들이 하는 얘기니까. 물론 저도 언제나 사회나 정치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내 스스로 노력하고 성취해야 된다는 그 명제만큼은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내가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미국에 태어나서 노력하는 거랑 일본에 태어나서 노력하는 거랑 한국에 태어나서 노력하는 거랑 중국에 태어나서 노력하는 거랑 필리핀에 태어나서 노력하는 거랑 같겠냐는 거지. 그건 같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은 어느 정도를 두는 게 결코 허송세월이나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민주주의의 단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스템, 이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그래도 일개 개개인한테 있다는 거. 물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랑 같은 한 표지? 정말 민주주의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루에도 20번씩은 하는 사람인데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막 한 트럭이 뭐야, 막 그 컨테이너 선으로 한 10척은 또 모자라게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또 나도 같은 또 한 표가 있어. 또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디에 태어나든 다 똑같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짐승이 되는 거고, 교육을 잘 받으면 정말 세련된 선진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영할 적당한 지도자는 누구인지 평소에 좀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좀 생각으로 오늘 좀 마이크를 키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고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참 두서가 없고 그렇네요. 마지막 두서 없어도 출퇴근길에 심심할 때 라디오에서는 맨날 한동훈이 이재명이랑 마네 맨날 특검을 받네 안 받네 이런 정말 맨날 민주당에서는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뉴라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대체 대한민국에 산적한 문제가 몇 개인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언론에서조차 그런 것도 질문도 안 하네.
매일 지겹다. 솔직히 이 정치 시사 듣는 그 연배 그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그 솔직히 라디오 뉴스 듣기 지겨울 거예요. 아니 좀 새로운 얘기를 해야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 막 예상이 돼. 이제 막 어떤 라디오를 듣든 어떤 TV를 듣든 그 뉴스 내용에서 MC랑 패널들이 할 얘기가 이미 다 예상이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그래도 두서 없지만 좀 제 얘기 같은 걸 좀 들어주면서 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심야에 또 영상을 하나 녹음하게 되었고요. 언제나 늘 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노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